SNS를 달군 그 브랜드 타이거슈가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오늘은 한때 홍대에서 줄 서서 마셨던 흑당 밀크티 브랜드 타이거슈가가 왜 빠르게 전국을 장악했다가 말없이 사라졌는지를 파헤쳐봅니다. 타이거슈가가 왜 실패했고 반대로 공차는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비교해보며 자영업자와 예비 창업자에게 필요한 인사이트를 나눠보겠습니다. 타이거슈가는 2017년 대만 타이중에서 시작된 흑당 밀크티 브랜드입니다. 흑당 시럽이 컵 벽면에 퍼지며 호랑이 무늬처럼 보이는 독특한 비주얼, 이른바 호랑이 밀크티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SNS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2019년 3월 서울 홍대에 국내 1호점을 오픈하며 흑당 열풍의 아이콘으로 떠올랐고 하루 수백 잔이 판매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주식회사 타이거슈가 코리아라는 법인을 통해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즉 대만 본사는 브랜드와 원재료를 공급하고 국내 운영은 한국 마스터가 전담하는 구조였습니다. 국내 도입 주체는 타이거슈가 코리아로 대만 본사로부터 국내 영업권을 위임받는 구조입니다. 이 회사를 이끈 대표는 이전 사업의 경력으로 외식보다는 패션 및 유통 관련 브랜드, 마케팅 경력을 쌓아온 인물입니다. 타이거슈가 코리아는 초기 SNS 바이럴 마케팅에 집중했고 흑당 시리즈 단일 메뉴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흥행 초기에 전국적으로 약 20개에서 22개 매장까지 늘어났으며 경기권, 부산, 제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입점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 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점 수는 14개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매장 수는 소비자 관심 감소, 운영 실패의 직접적인 지표였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브랜드 내부 시스템의 미흡이었습니다. 마스터 대표가 마케팅에 집중하는 동안 가맹점 관리, 품질 유지, 위기 대응 시스템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전국 확장은 오히려 리스크가 되었죠.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는 초기 가맹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브랜드 파워를 지역 거점으로 키우지 않고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가맹점 관리도 어렵고 물류 비용도 높아지고 가장 중요한 브랜드 파워를 내기 쉽지 않아서 가맹점의 면역력이 약해서 폐점하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타이거슈가는 흑당 밀크티라는 단일 아이템에 의존했습니다. 단맛은 강했지만 그만큼 피로도도 컸습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고당분 음료에 대한 수요는 급감했습니다. 신제품 개발, 저당 대체 메뉴, 계절성 음료 등의 보완이 전혀 없었고 이로 인해 소비자 이탈이 가속화되었습니다. 타이거슈가는 여전히 흑당 하나로 승부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는 선택지에서 점점 밀려났고 한 번 먹고 끝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반면 공차는 당도, 얼음량, 토핑을 조절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전략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열었고 다양한 신메뉴를 개발하며 소비자의 기대를 지속적으로 충족시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맛은 순간적인 매력은 있지만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맥신 커피만 먹던 사람들이 아메리카노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무슨 커피냐고 했지만 사람들은 지금 아메리카노만 마십니다. 함흥냉면 먹던 사람들이 평양냉면 먹고 나서 이게 무슨 냉면이냐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집에 가면 생각나서 멀리 있는 평양냉면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순간적인 단맛은 피로감을 높이고 깔끔하고 개운한 맛은 오히려 중독되기가 쉽습니다. 단기간에 가맹점을 급속히 확장하면서 품질 불균형과 매장 간 서비스 편차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매장은 타피오카가 덜 있고 어떤 매장은 흑당 시럽이 과도하게 혹은 적게 들어가거나 우유 비율이 들쭉날쭉하고 기본 음료 품질 자체가 매장마다 달랐다는 리뷰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본사 차원의 품질 통제 시스템 및 교육과 매뉴얼이 부실했기 때문에 나은 결과였습니다. 타이거슈가의 음료 가격은 평균 5,500원에서 6,000원대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SNS용 비주얼 음료로는 매력적이었지만 일상적으로 소비하기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습니다. 게다가 흑당 특유의 진한 단맛은 피로감을 주었고 결국 반복 소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타이거슈가는 해외에서는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만 본사는 현지 소비자 입맛에 맞춰 저당 밀크티, 푸딩 라떼, 말차 시리즈 등 지속적인 신메뉴를 꾸준히 개발했고 중국은 디저트와 결합한 복합 카페 모델로 약 10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은 아시안 커뮤니티 중심 입점과 현지화된 메뉴 전략으로 40개 이상 꾸준한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도 해외 타이거슈가는 현지화 상품 다양화를 통해 브랜드를 유지하며 성장 중입니다. 운영 시스템, 메뉴 다양성, 현지화 전략이 잘 작동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만 단일 전략에 고정되어 무너져 아쉬운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공차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나 유행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치밀한 전략, 시스템 중심의 운영, 소비자 맞춤형 접근이 핵심이었습니다. 공차는 국내 최초로 당도, 얼음량, 토핑 선택을 소비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도 50%, 얼음 적게, 펄 추가 등 이는 소비자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음료를 자기 취향에 맞춰 즐기게 만든 경험 중심 마케팅이었습니다. 가맹점 교육센터를 운영하였고 음료 제조 교육은 물론 고객 응대 및 매장 청결 기준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매뉴얼 기반 매장으로 운영을 하였고 모든 매장에서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전국 단위 물류 시스템을 구축으로 원부자재 관리도 안정화하여 운영되었습니다. 한때 딸기 쏙쏙 밀크티, 자몽 그린티, 유자청 밀크티 등 다양한 시즌별 메뉴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이 SNS에 자발적으로 공유하도록 유도하여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면서 입소문 또한 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경쟁 브랜드보다 고급스러운 컵 디자인, 감성적 로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고급 버블티 이미지를 구축하였습니다. 10대에서 20대 후반 여성을 핵심 타겟으로 감성 브랜딩 강화를 집중하였습니다. 초창기 창업자는 가정주부였으며 대만에서 마스터권을 따온 후 짧은 시간 내 가맹점을 400개까지 확장했습니다. 이후 2017년 유니슨 캐피탈의 약 350억에서 400억 규모로 엑시트에 성공합니다. 유니슨 캐피탈은 추가적으로 브랜드를 고도화 진행 후 2019년 미국계 사모펀드 TA 어소시에이트에 수천억대로 2차 매각을 하였습니다. 초창기 버블티 시장에 공차 이외에는 경쟁자가 거의 없었고 버블티는 공차다라는 등식을 빠르게 시장에 심어주며 독점적 인지도를 확보하였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점 수와 매출이 발생한 후 본사 로열티 수익이 본격화되었는데요.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기반으로 브랜드 가치도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제품이 아니라 시스템을 팔았고 유행이 아닌 브랜드를 만드는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타이거 슈가와의 본질적인 차이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같은 대만 브랜드, 같은 시기, 같은 버블티 시장, 하지만 한쪽은 단맛의 유행에 집착하다 사라졌고 다른 한쪽은 시스템과 전략으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창업의 본질은 유행이 아니라 유지입니다. 마케팅보다 중요한 건 시스템, 단맛보다 중요한 건 지속력입니다. 유행을 쫓기보다는 기본이 단단한 시스템과 꾸준한 소비자 분석이 장사의 본질이다 라는 것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